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관심 종목 후보 종목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을 먼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보유 종목하고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은 쿠팡 관련주더라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쿠팡 관련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방이 장 시작과 동시에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고요. 거래대금을 보면은 64억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봉을 봐도 한 번도 풀리지가 않았고요.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면은 향후에 동방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KTH가 있고요. KCTC도 있고요. 대부분 갭을 크게 뜨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은 1,400억이 나왔습니다. 영풍제지하고 대형 포장은 제지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수익을 한번 냈던 종목입니다. 이 쿠팡 관련주 중에서는 동방하고 더 본다면은 KTH나 KCTC까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지 관련해서는 이 대형 포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이트론, EID, 이화전기, 그리고 이수앱지스까지 이 네 종목은 전부 다 재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수앱지스는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2020년도에도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이트론도 재물을 보면은 현재 이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더 작아진 일부 자본 잠식 상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좀 있지만 지금 이 거래대금과 이 상승률을 보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비중을 줄여서라도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EID도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 관련주 중에서는 이트론을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이트론을 북마크 지정을 해놓고 동방을 북마크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이 SFA 반도체가 오늘 거래대금이 9,500억이 나왔고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상승폭을 보면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기에서 이 절반만큼 조정을 주고 횡보를 하다가 크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시그네틱스도 이렇게 보면은 이 절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돌리면서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만큼 이 절반 자리가 세력들에게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 상승폭의 이 절반 부분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절반보다 조금 더 윗부분에서 횡보를 하다가 크게 반등이 나왔고, 이런 KTH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음봉을 제외하고 보면은 이 부분까지 조정을 줬다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을 준 위치가 이 부분에서는 지수의 하락과 함께 조정을 줬었고요. 동방을 보면은 지수가 하락할 때도 전혀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가격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보면 KCTC나 이런 종목들은 지수 하락과 함께 일부 조정을 줬죠. 이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줬고, 대장주인 동방만 조정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격을 유지를 시켰고요. 그만큼 대장주를 고르는 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의 절반 자리가 그만큼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반도체도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상승폭을 그려보면요, 지수 조정 나올 때 하락한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거의 절반 위치를 유지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 더 큰 파동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큰 파동에서의 절반을 유지를 시킨 거고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절반 자리를, 절반만큼 조정이 나온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으로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전자홀딩스나 동구바이오는 개별적인 재료로 오늘 상한가를 간 거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재료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나 러시아 백신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정이 나올 때 매매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주하고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 DPC를 이 절반짜리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구간에서 모아서 좀 길게 중장기 개념으로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그대로 저는 오늘 이 시가부터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이 구간을 정해놓고 시가 부분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더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가 부분에 걸어놓았던 물량만 체결이 되고 그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4% 정도 수익 구간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 투자사 그랩의 미국 상장 재료가 좀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좀 크게 반등이 나올 때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겠지만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긴 위치까지 한번 가져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된 종목이 노터스가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매도가 되었고요. 이 종목이 매도가 되면서 또 여유 자금이 생겨서 링네트를 일부만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텍은 추가 매수를 고민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오늘 갭을 크게 띄웠습니다. 이 종목도 쿠팡 관련주로 좀 연관이 됐던 것 같고요. 쿠팡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약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가 부근이 거의 매수가하고 비슷했는데 저는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보려고 했기 때문에 매도가 되지 않고 하락이 나왔고요. 앞으로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제약은 이 기준봉에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현재 수익권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박셀바이오도 오늘 약간 그 추세를 약간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가 상승폭에 382 부근까지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간외에서 살짝 올라가 있는 부분까지 보면은 약간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지키면서 계속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상승폭의 절반 위치가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위치에 온다면은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기다리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오늘 보합에서 끝이 났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최근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주면은 매수하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급이 좋은 만큼 아마 쉽게 자리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테크가 있고, 구형테크는 이 상승폭의 절반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충분히 나왔는데요. 이 절반 자리는 이제는 기회가 끝났고 이 382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려면은 하락이 꽤 깊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하락을 한다면은 이 3,000원 부근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NX가 오늘 조정이 나왔고 차트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을 한번 기다려서 이 절반 부분에서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요. AP위성은 워낙 지금 추세가 강해서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가 이 종목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회사의 임원들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자회사도 약 45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온 기관 수급을 보면 크게 급락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급락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좀 깊은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은 매수를 하는 거고 안 오면 다른 종목을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PB파마가 있는데요. PB파마가 오늘 장중에 11%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절반 자리를 줬었는데 약간 더 보수적으로 요 낮은 자리를 기다렸더니 역시나 주지 않고 반등이 나왔네요. 매수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가지고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2번 종목을 보면은 효성 TNC가 있고요. 이 종목은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은데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의 위치가 좀 많이 높은 위치라서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은 깊은 투매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트도 위에서 좀 시간을 많이 끌었죠. 그만큼 리스크가 이제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보다는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상승 추세도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바이오젠이 이 종목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이 종목이 다시 이 낮은 구간에 오게 된다면은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여기다 올려놓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리고 볼만한 종목이 신라 섬유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 구간이 박스권이 있죠. 그리고 박스권을 뚫고 지금 박스권에 이 상단 부분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은 윗꼬리가 계속해서 길게 달렸고요. 여기에서는 음봉이 나오면서 크게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진입을 한다면은 이미 절반 자리는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절반 위치에서 크게 반등이 이미 나온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진입할 때는 좀 낮은 위치를 기다려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별 재료지만 여전히 거래대금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창투가 있고, 대성창투가 여기에서 고점에서 계속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오늘도 약간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이 종목도 상승 추세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약한 종목은 좀 낮은 위치를 기다리는 게 좋죠. 낮은 위치를 한번 기다려 보고요. 신라 SG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중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 PB파마하고 빅히트하고 효성첨단소재, 그리고 구형테크, NX 이 정도까지가 매수 가능한 구간에 올 수도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세가 강해서 금방 올 것 같진 않고요. 타마네트웍스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이 종목들이 자리에 오던가 또는 여기에 있는 이 종목들이 오던가 조만간에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오겠죠.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